자, 안녕하세요. 박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전 시간에 이어서 농무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학습활동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자, 펼쳤죠? 1번, 학습활동 1번. 자, 보겠습니다. 1번의 가로 1번. 이 시에서 화자의 신분이나 처지를 알 수 있는 시구를 찾아라. 이런 거 선생님 시험 문제 내기 좀 좋은데요. 네, 요거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산구석에 처박혀 이 대목. 네. 누가 농부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땀 흘리고 농사를 지어도 그 쌀 팔아서 남은 돈이 비료값도 안 된다. 비참하죠? 이거는 농부들이 게을르고 무능해서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즘 돈으로 쌀 한 가마가 얼마입니까? 한 20만 원 정도 더 합니까? 그러면 1년에 쌀 농사를 한 번 짓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골에서 논을 20마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잠깐 계산해 보죠. 20마직이 보통 상당히 괜찮은 집안 살림이에요. 곱하기 한 마지기에 보통 4가마 나오면 잘 나옵니다. 곱하기 20만 원. 얼마입니까? 요게 80만 원이죠. 80 곱하기 22분요? 28에 16. 1년에 1600만 원. 연봉이 1600이에요. 이거 지어가지고 비료값 무슨 세금 뭐 다 내고 자식들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이게 지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서 제 선생님 친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예. 100마지기 정도 지어야지 된답니다. 100마지기. 그러니까 100마지기를 짓기 위해서는 옛날에 100마지기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예, 100마지기를 시골에서 노는 한 마지가 약 300평이에요. 100마지기면 뭐 3만 평입니까? 정도 지어야 돼요. 그러면 기계도 많이 있어야 되고 비료값도 엄청 많이 들고 그래요. 그래야 겨우 연봉이 한 8, 9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이런 사람 지금 소수예요. 요즘 그게 시골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이 공업 입국이 되고 수출 입국이 되면서 네,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농촌이 이제 버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볼까요? 2번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 자, 이거 선생님이 이제 별 2개 이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 대목.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의 흐름 정리해보자. 자, 앞시간에 했듯이 운동장에서 소주집에서 장거리, 도수장은 소를 잡는 곳이라고 그랬죠? 네. 먼저 운동장에서. 자, 농무를 거기서 했어요. 끝났죠? 구경꾼이 모두 돌아갔죠? 그 뒤에 뭐 느꼈습니까? 요거 중요한데요? 요거. 텅 빈 운동장, 공허감. 그 다음에 허탈해, 허무해.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달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소주집으로 갔죠? 야, 우리 너무 슬프다. 쓸쓸하다. 소주를 한잔 하자. 근데 소주집에서 술 마시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뭐 어떻게 문제 해결책이 없어. 고달퍼. 죽으라고 일해봐야 비료값도 안 나와. 그게 너무 원통하다고 이제 서로 생각을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기죠? 소주집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악기를 메고 이제 사람들이 있는 틈으로 가죠. 장거리로 갑니다. 운동장과 장거리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요. 왜? 함께 뭐 좀 해보고 싶어? 함께 연대하고 싶어. 연대 또는 함께 그들의 공감을 좀 얻고 싶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덜 힘들죠. 하지만 농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해. 사람들이 반응이 냉담하다는 거 뭘 보고 알 수 있어? 어른들은 관심 전혀 없어. 쪼무레기만 쫓아다녀. 그리고 처녀 애들은 네, 농사 말고 도시문화, 대중문화, 요즘으로 말하면 처녀 애들이 농악한다고 들여다보지 않고 처녀 또는 소년
총각들은 주로 BTS 보겠죠? BTS.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냉담한 반응. 이 반응을 보면서, 아, 이처럼 우리 농부들이 무시되고 있고, 우리 농업이 이렇게 피폐됐구나. 요거. 우리 농촌이 이렇게 피폐되고 버려졌구나. 정말 그런데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 농촌을 떠나지도 못하고 진짜 답답한다고 해서 토로 겉으로 표현해내는 거, 드러내고 있는 공간이 바로 장거리입니다. 근데 도수장에 와서 이제 점점 그 울분이 점점 심해지다. 도수장에 와서는 이제 그 분노와 한을 참지 못해 이제 농물을 더 신명을 내가지고, 사실 신명 나지 않는 상황인데도 울분이 쌓이는 상황인데 더 신명을 내가지고 오히려 막 날라리를 불고 막 한 다리를 들고 어깨춤을 추고 막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밑에 부분 좀 보겠습니다. 2번. 자, 60년대, 70년대, 네. 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죠. 도시 곳곳에 공장이 생겨요. 공장에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젊은이들이 전부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갑니다. 왜? 어차피 농촌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비료값도 안 나오니까. 네. 오히려 그런 걸 유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값싼 노동력으로 좀 착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죠, 구조가. 따라서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또는 공장의 서비스 산업으로 유입 흘러들어간 게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도시는 인구가 가속화되고 점점 늘어나고 농촌은 더 빠른 속도로 완전히 황무지처럼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이제 벽초흥명이라는 사람이 쓴 임꺽정 얘기를 하죠. 조선시대 화적패. 화적패 알죠? 역사소설입니다. 임꺽정은 실존 인물이지만 그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쓴 역사소설이에요. 네, 여기서 과거 민중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화적패를 만들어가지고 임꺽정을 중심으로 민중들이 강한 저항의식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 양반들, 그 탐관오리들 막 쓰러뜨리죠. 골탕 먹이죠. 네. 그다음에 백정이었던 임꺽정과 아전이었던 서림, 이거 주요 인물인데요. 네. 그럼 작가는 왜 이 심경림 씨는 왜 갑자기 임꺽정과 서림을 여기다 시속에 집어넣었을까요? 네, 그게 이 부분인데요. 2번. 요걸 별표 하나 하겠어요. 네. 걱정과 서림을 등장시킨 의도. 자,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네. 걱정이가 사회 모순에 저항했듯이 지금의 농민들도 걱정이가 저항한 것처럼 지금의 농민들도 한과 울분을 가지고 사회가 정말 잘못됐다, 저항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의 농부 역시 과거의 임꺽정이나 서림이처럼 저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는 시 속에다 이런 인물들을 집어넣어서 시를 쓴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그 위에 1번 마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시에 표현된 농촌의 모습 피폐됐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 60년대, 70년대 산업화, 도시화로 농촌은 위축됐어. 끼그러든 겁니다. 농사를 통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농부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비료값도 안 나오니, 그죠? 자식들은 어떻게 학교 보내고 살 수가 없죠. 농부들은 우리처럼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피폐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작품 감상 정리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94쪽이에요. 대목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할 텐데요. 농부는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며 위축되고 쇠락,
점점 나약해져가고 병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쇠약해버린 70년대 농촌 사회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자,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이 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부분 구성되어 있다. 첫째, 농무가 끝난 후 학교 앞 소주집에 모여 술 마시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고 토로하는 부분, 이게 첫째입니다. 토로, 네, 입으로 음식물을 토하듯이 속에 있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두 번째는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거리로 나가죠. 네. 그래서 함께 흥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을 한탄하는 부분. 함께 해주는 애는 쪼무레기 뿐이죠. 쪼무레기는 도움이 안 되죠. 어린애니까요. 처녀애들은 오히려 비웃죠. 네, 이런 부분. 이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장거리는 당시 농촌이 황폐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랬죠. 네. 세 번째는요, 동료들을 보면서 서름이 같은 동료, 옥걱정이 같은 동료들을 보다가 결국 세 번째 네, 발버둥치들 못하라는 자포자기, 자조적인 현실 인식이라고 그랬죠. 네, 현실이 참 이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이 답답한 현실을 고칠 수는 없구나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달래는,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소주집에서 나와 다시 농악을 하며 여기 부분, 쇠전. 네. 소를 파는 곳 소시장과 도수장 앞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신명이 나는 농물을 통해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 그래서 신이 안 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신이 나는 것처럼 일부러 억지로 농물을 추는 그런 슬픈 모습. 그러니까 이 대목이 역설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제목이기도 한 농무는, 네, 본래 농촌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어울리는 행위였어요. 본래가. 근데 여기서는 아니죠. 하지만 이 시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화자에게 농모가 흥겨운 행위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신명나게 농무를 하는 것은,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화자를 비롯한 농부들이죠. 신명나게 농무를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쌓인 한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행위다. 그리고 이 분노를 통해 농촌을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는 저항을 내는 몸짓, 이것을 표현한 거다 라고 느껴지게 하죠. 이 농무라는 제목이. 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더 찾아 읽기. 이런 거 같이 공부하면 좋습니다. 신경님의 목회장터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다음에 대화소설이고 좀 10권짜리인데 10권인가 12권 임격정 읽어보면 좋은데요. 네. 그 다음에 정희성의 전문강의 삽을 싣고, 삽은 농기구죠. 삽. 네.